자, 이투스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더 이상은 문학은 없다. OT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2019학년도를 대비로 한 더 이상 문학은 없다는 선생님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교재도 만들고 강의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더 이상의 문학은 없다. 문학이 총 15문항이 나오는데 이 15문항을 완벽하게 다 마칠 수 있도록 구성과 체계를 정확하게 시스템식으로 만들었고요. 요 더 이상의 문학은 없다를 강의를 딱 들으시면 개념은 물론 문풀까지 완벽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자, 여기 현장 학생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문학은 없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먼저 문학을 못하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게 불쌍하죠?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막내예요. 자, 더 이상의 문학은 없다. 왜 문학을 못하는가? 부터 먼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자, 문학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2까지는 내신 대비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고3이 딱 돼버려서 모의고사를 딱 보는 순간 무엇이 문제가 됐냐. 예전에는 암기만 연락해 했어. 근데 지금 암기 갖고 해결이 안 되죠. 왜냐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작품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니까요.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드릴 건데요. 왜 못하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선생님은 생각해 봤어요. 자습서를 암기한다 이거예요. 자, 수능국어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뭐 여러분 책자 많이 나오잖아. 시중교재에 뭐 현대시의 모든 것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럼 봤어요? 파란색 글씨 막 써 있어갖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갖고 수능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문제는 거기는 작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거기에 있는 파란색 글씨를 전부 다 외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 한 가지 더. 수능은요. 지문을 딱 보고 그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묻는 것인데 그거는 암기하는 거잖아. 답이 안 나오죠. 그거는 내신 대비할 때나 쓰는 거죠. 그런 거 공부해 봤어요, 내신 때? 아, 공부 안 했어요. 예? 아무튼 자습서를 암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친구가 자습서를 막 암기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친구가 정말로 친한 친구다 라고 하면 그 친구의 그 자습서 같은 걸 딱 잡아서 찢어버리세요. 알았죠? 찢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선생님 교재를 딱 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습서를 암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문학을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이 제일 문학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 문학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문학은 정확하게 문맥적 의미로 과학적으로 답이 도출되는 영역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그 다음 EBS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EBS에서 다 나온다. 물론 EBS에서 많이 나와요. 문제는 EBS에 있는 부분만 나오지도 않고요. EBS 부분만 나온다고 해서 암기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지 문학은. 작년에 EBS 봤어 안 봤어? 봤어요? 그래갖고 다 맞췄어요, 문학?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EBS만 보는 학생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문학 만점의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건데요. 문학에서 요번에 2018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있었냐? 필수 문학 개념어 문제였어요. 의인법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가장 많이 답 쓴 것이 묘비명 때문에 답 5번 쓴 거. 결국은 문학 개념어가 완벽하게 잡혀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의인법과 하류법의 차이가 뭐예요? 의인법은? 무생물에. 생물하고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한다. 그럼 기차가 달린다. 의인법이 하류법이야? 하류예요? 잘 모르겠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학생들이 꽤 많다는 거고요. 필수 문학 개념어가 정확하게 습득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전 적용 가능한 독해 방법이에요.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는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파악해야 된다 라고 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문제는 수능 시험장 가서 옆에다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수능 시험장에서 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어떻게 독해할 것인지, 정확하게 독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독해 방법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유형별 문제 풀이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기 지성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표현상 특징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혹은 인물의 심리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풀이법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뭐가 중요하냐?
세 가지 키워드라고 했는데요. 요즘 이거는 이제 만점의 키워드고, 요번에는 요즘 수능 어떤 거냐. 자, 보세요. 작품과 작품의 복합 유형이에요. 한 작품 갖고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소설 빼놓고는. 소설도 심지어 비문학과 연결시켜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고전시가 한 작품과 수필이 연결되는지, 아니면 현대시 두 작품과 비문학이 연결되는지, 복합 유형이 대단히 많다. 그렇지? 이 복합 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비문학과 문학의 복합 유형이에요. 문제는 얘예요. 비문학 지문이 같이 딸려 있어요. 요번에도 올해 수능에도 그랬죠. 시문학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비문학 때문에 문학을 못하는 학생들도 꽤 많더라. 더 중요한 거, 3천자가 넘는 지문의 길이에요. 읽다가 지쳐요.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읽다가 지쳐갖고 앞에 게 앞에 내용이 뭐였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여러분이 있는지가 포인트고요. 이 강의의 포인트도 최신 수능 문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자, 이 한 강좌로 끝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라고요? 한 강좌로 끝낸다. 수능 문학에 20개의 원리가 있어요. 개념과 원리, 예를 들어 시문학 감상 방법도 하나의 원리가 돼요. 그럼 그 원리 20가지 원리를 정확하게 20강, 20일 만에 완성하는 강의입니다. 자, 볼까요? 우선 이렇게 됐어요. 1주차, 1일날 뭐 하고요. 2일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20개의 원리가 차근차근 한 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더 이상의 문법은 없다와 똑같은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문법은 없다와 완벽하게 같은 방식으로 강의하게 되고, 선생님 필기를 해주고, 그 다음 그 필기에 맞게 교재와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일차에서는 시문학 개념 수사법 나오면서 소설문학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수필 극문학까지 완벽하게 다 해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 말 되게 잘 쓰는데요. 자동 암기 시스템이라고. 문법에서도 선생님 해봤죠. 선생님 수업만 들으면 머릿속에 개념이 싹싹싹 원리가 박힐 수 있게끔 해놓은 시스템이 자동 암기 시스템이에요. 자,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제시하면 학습 목표부터 제시해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화자에 대한 개념, 청자에 대한 개념 이렇게 하고 학습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두 번째는 원리를 설명해요. 근데 교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필기로 먼저 설명을 해요. 필기 쫙 할 거예요. 문법에서 했었죠. 그렇죠? 오케이. 더 문법 기억나요? 그렇게 필기를 합니다. 필기를 한 다음에 다시 얼루가 교재로 돌아와서 교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해본다. 그 다음 훈련을 해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훈련, OX 문제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렇게 출제됐다를 통해서 역대급 수능에 대한 거, 여기 02년 수능도 있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18년도 6월 모평도 있네요. 그러면 역대급 수능에 대한 선지들을 전부 다 분석해드려요. 포인트가 되는 것들 탁탁탁 잡아서. 그 다음 이기적 개념 체크라고 해갖고 마지막 학습 목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OX 문제나 가로 넣기를 통해서 제시해 줄 겁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한 강이고요. 한 챕터가 끝나면 뭐까지 나온다? 실전 기출 문제까지 훈련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6단계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잡으시면요. 그냥 강의만 듣더라도 머릿속에 쏙쏙 개념과 원리가 박힐 것이다. 됐죠? 오케이. 자, 문학의 일관된 독해 원리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일관된이란 말인데 왜 그러냐? 이럴 때는 이렇게 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시를 읽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시의 개념이 딱 있다면, 원리가 있다면 그 원리대로 어떤 시들에도 익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야? 일관된 독해 원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일관된 독해 원리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독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거예요. 어떻게? 제목과 보기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예상한다. 그럼 제목은 어떻게 보느냐? 보기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처럼 1차 독해와 2차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선생님이 시 감상하는 방법, 소설 감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의식적 훈련을 통해 최고의 방법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 준다 이거야. 훈련을 많이 시킬 거예요. 그럼 만약에 원리 곧바로 시문학 딱 독해 방법 알았다면 곧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는 시 제대로 해석했는지,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다시 한번 해석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 다음 자, 예측하며 읽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독해가 처음 보는 시 같은 경우는 애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럴 때 뭐가 나온다고요?
보기가 나와요. 그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문학작품을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말씀을 드리고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자, 어떠한 개념과 문제도 벗어날 수 없다.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꼼꼼함이죠. 그렇죠? 선생님이 진짜로 94학년도 수능,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18학년 수능까지 모의평가까지 전부 다 모든 선지 다 분석했습니다. 선생님만 믿고 이 모든 선지를 정확하게 개념과 원리로 딱 제시해 주기 때문에 벗어날 곳이 없다. 98 수능부터 18 수능까지 다 제시해 주고요. 이 개념들은 모두 다 선생님 교재와 선생님 수업에서 다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수능과 평가에 나온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 대전제, 문제를 볼 때 무엇부터 볼 것인지, 밑줄은 어디다 그릴 것인지, 읽으면서 풀 문제인지 다 읽고 풀 문제인지 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할 거고요. 비문학이 있는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지까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요거에 2019 수능 문학을 내 힘으로 정리한다. 그래요. 문법 선생님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필기 노트가 딱 나왔죠. 2019 수능 문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만의 필기 노트가 나올 겁니다. 선생님 필기를 이런 식으로 쫙 깔끔하게 해주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그 자리에서 필기를 막 A4 용지에다 옮겨 적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갖고 하루에 필기한 것을 그대로 예쁘게 필기 노트에다 옮기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필기 노트 조교도 있어요. 조교가 필기도 제공해 줄 겁니다. 그 다음 강의 범위 및 구성을 한번 가볼게요. 자, 어차피 문학은 전범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왜 안 되니? 전범위 다 가르쳐 드리고요. 구성은요. 1주 시문학이고요. 2주가 소설문학이고 3주에서 수필 극문학으로 진행해서 총 몇 강? 20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됐죠? 자, 요거는 그렇죠. 수강 후기네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감이 아닌 구조화된 개념으로 딱딱 떨어지게 극약 처방을 내려주시는 방쌤, 뭐 이런 학생도 있고요. 장담하건대 이 강의만 딱 들으시면 문학 개념은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는 문학 개념을 배운 선생님 저는요 고2 때 문학 해갖고요 개념 다 배웠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에 맞는 개념을 정확하게 구조화시켜서 전달해 줄 거고요. 짜임새 있는 수업과 교재의 실질적인 풀이법,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해준다. 와 같은 선생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랍니다. 뭐냐 이건 또. 자 보니까 도굴차고 기출문학 226제입니다. 이번에는요 워크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전부 다 들은 다음에 요 기출문학 226제를 가지고 스스로 복습하고요. 내가 문제점이 뭐고 어떤 개념이 빵꾸가 났는지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 요 문학 226제에는요. 선생님이 예전에 필기노트에 있던 것들이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한 필기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요. 문제, 최신 핵심 기출문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핵심 기출문제에 대한 선택 비율은 물론 근거는 오답과 정답 근거가 전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 도굴차고 개념 정리라고 해갖고요. 그 해당되는 개념까지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설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의 문학은 없다는 이번 2019학년도를 대비하기 위해 선생님이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문학은 없다. 1강부터 시문학부터 들어갈 건데요. 단단히 준비해 오시고 선생님과 함께 더 이상의 문학이 없게 만들기 바랍니다. 1강에서 뵐게요. 안녕.